자고 나면 크고 작은 사고가 터져 불안이 가중되고 점점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비행기가 떨어져 하늘이 불안하고 고속철이 탈선해 기차 여행이 불안하고 도로가 움푹 파여 자동차길 또한 안심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내딛는 발 아래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고 당연히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발을 내디뎠는데 보도블록이 폭삭 꺼져 사람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인도 함몰사고란 황당한 뉴스를 접한 많은 시민들은 이제 길도 맘 놓고 못 걸어가는 세상이라면서 불안해진 세상을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는데요. 그래서 TBS가 마련했습니다. 이번 봄철 개편을 맞아 TBS 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안전지대 119입니다. 저는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TBS TV의 안전지대 119는 더 많은 재난 예방 정보, 안전에 관한 다양한 지혜를 신속히 심도 있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전지대 119는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불안전지대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안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안전지대 119,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같이 점검해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안전연구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안전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돼야 될 현대 도시에서 안전을 도시공학적으로 또 이제 안전학적으로 접근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안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안전지대 119가 지향하는 목표와 완전히 같은데요. 네. 저희가 교수님을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저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안전지킴이로 긴급 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재난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거나 또 재난을 사전에 확실히 예방할 수 있도록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알짜 정보들만 잘 모아가지고요. 많이 그것도 또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안전지대 119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겪는 재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화재인데요. 이 119 소방서 신고 중에 가장 많은 신고가 바로 화재 신고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주택 화재 신고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집은 우리들에게 휴식이랑 그다음에 숙식을 제공하는 아주 기본적인 공간이면서 네. 또 최우선으로 어떤 재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많은 사상자들을 발생한 어떤 의정부 화재 같은 경우를 보면 사망자가 4명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의 어떤 그 피해 이런 것들을 입었는데요. 실제로 불이 나게 되면 생명과 재산 이런 것들이 거의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아주 슬픈 공간으로 돌변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 집인데요. 뉴스에서도 접했듯이 지난주 일요일 날 주택화재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지난 3월 15일 일요일에 충남 서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는데요. 집에 불이 나서 밖으로 이미 대피했던 70대 할머니가 불난 집 안으로 다시 통장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하는 이런 아주 슬픈 그런 화재인데요. 이만큼 가정 화재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나면은요 사람 목숨부터 내 안전부터 가장 챙겨야 되는데요. 불이 나게 되면 귀중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그 재산상의 어떤 미련을 네. 빨리 버리고 본인 자체가 스스로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들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할머니에게 이 무서운 불보다 더 걱정된 게 본인의 안위가 아니라 통장이었다는 게 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데요. 이처럼 소중한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보금자리, 주택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기 그지없던 언덕집에서 갑자기 큰 불꽃이 피어올라 주민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지난 10일 밤 9시 56분 성북구 솔샘로길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길게 피어오르는 불꽃 못지않게 매캐한 연기 또한 119 소방대원들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화재 진압을 더디게 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부엌 천장에서 전기 스파크가 튀는 것을 발견하고 수돗물을 끼얹어 불을 끄려다가 불이 더 크게 번졌다고 합니다. 불은 냉장고, 컴퓨터, 침대 등 가재 도구들을 태우고 인명피해 없이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택 지붕 위로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불꽃과 함께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오후 3시 무렵 서울 관악구 낙성대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이용해 진압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크게 번진 불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데요. 2층 거주자가 냄새 제거를 위해 작은 방에 켜놓은 촛불이 주변 가연물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촛불 화재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은 약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작은 초 하나에서 시작된 불이 2층 전체로 번지며 지붕까지 완전히 태워 소방서 추산 약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집 밖으로 치솟아 오릅니다. 불꽃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불이 옆집으로 옮겨 붙을 것 같아 조마조마한데요. 진압을 위해 119 소방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접근해보지만 이미 집안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은평구 불광동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굵은 물줄기를 뿌려봐도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데요. 오전 10시 21분 노원구 덕릉로에 있는 주택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해보니 화염과 검푸른 연기가 분출되고 있어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옆 주택으로의 연소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80제곱미터의 집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엄청난 검은 연기와 화염이 분출하고 있어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옆 주택으로의 연소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호의 협공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집을 비우고 모두 외출할 때 집안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이번 빈집 화재처럼 소중한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아까 그 지붕 위까지 활활 타는 주택 화재를 보고 너무 무서웠는데요. 네. 그 불이 멋으로 피워둔 향초 하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향초 많이 피우는데요. 향초로 인한 화재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요? 예, 그게 실제로 저희가 촛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화재의 원인으로서 잘 인식을 못 하는데요. 네. 이런 초를 켜놓고 실제로 부주의하거나 잠이 든다거나 이랬을 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사실 촛불이나 향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바닥이라든지 뭐 이런 탁자 위에 이런 데로 그대로 이제 피워놓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로 모기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모기향이든지 촛불 같은 것들을 켜놓을 때는 반드시 그 바닥에 철제 용기라든지 혹은 또 뭐 이런 돌이라든지 예. 도자기 재질로 있는 소위 전문 용어로는 불연재라고 하는데요. 네.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재료들로 받침대를 놔서 혹시라도 부주의해서 초를 끄지 못하더라도 그 촛불로 인해서 다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촛불도 안전 촛불로 피우라는 말씀이겠죠. 네, 그렇죠.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택 화재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은 위험한 화재, 아파트 고층 화재라는데요. 위험한 아파트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고층 화재 진압용 사다리차까지 동원돼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대고 있는데요.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서구 강서로의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큰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다행히 불이 시작된 12층 집주인도 잠결에 뭔가 타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잠에서 깨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민 9명은 유독한 화재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아파트 내부와 냉장고,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우리 딸하고.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불길이 무섭게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빠른 구조를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쯤 서울 중계동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 중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똥까지 뚝뚝 흘리면서 무섭게 타오르는 새벽 시간 화재로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는 화재 비상벨 소리가 밤하늘에 찢어지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재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자를 비롯해 부상자와 연기 흡입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12층에서 시작된 불이 아래 위층으로 번지며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구조를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4시 50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이른 아침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고 7명이 화재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거실 내 선풍기 쪽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까마득히 높은 고층 아파트의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연기 사이로 보이는 불꽃은 한눈에도 심각한 화재임을 직감케 합니다. 오후 4시 반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고층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작은 방에서 시작된 불은 집안 일부를 태우고 15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밤 11시 10분쯤 서울 성파구에 있는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이 까마득히 높은 사다리차 위에서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시뻘건 화염의 맹렬한 기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30여 명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가운데 불은 집 전체를 태운 후 20여 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아파트 화재가 왜 일반 주택 화재보다 인명피해가 높을까요? 네, 아파트는 사실 고층이라서 뛰어내리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탈출로도 출입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택보다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빨리 대피하려는 마음에서 항상 타고 다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 이동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력선이 타거나 전기가 차단됐을 때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멈추면서 그 안에 갇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지나다니는 길, 이런 것들은 엘리베이터 샤프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샤프트를 통해서 다른 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연기라든지 화염이 지나다니는 아주 통로가 되기 때문에 화재 시에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예.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차라리 계단으로만 무조건 피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예. 이 아파트 화재 시에 출입문 쪽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출입문 앞에 복도가 이미 화염으로 꽉 차 있어서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 못할 때,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실제로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집안에 갇히는 경우인데요. 그렇죠. 이럴 때는 집안에서 어떤 수분, 물이 좀 많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런 공간이 혹시 어딜까요? 욕실 아닐까요? 네, 그렇죠. 예. 실제로는 어떤 화재 현장에서 황한원 선님은 아주 안전하게 대피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화장실이나 욕실 같은 경우에 대피하는 건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 중에 예.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욕실문이나 아니면 각각의 방문 자체가 방화문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사실 불길을 피하고 또 연기가 들어오는 것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본인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끔 핸드폰을 이용한다든지 창밖으로 수신호를 보낸다든지 고함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화재 못지않게 위험한 재난은요, 바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인데요. 우리를 편하게 실어다주는 이 고맙고 편리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우리에게 재난으로 다가오는 황당한 경우에 대해 안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차량 돌진 사고입니다. 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몸체는 인도에 반쯤 걸쳐져 있고 버스와 부딪힌 교통계폐기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후 5시 32분쯤 서울 성동구 동일로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와 승객 등 1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주말 오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이 사고로
그 시간 엄마 손을 잡고 인도를 걷고 있던 4살 남자 어린이가 크게 다쳐 모두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내버스가 고등학교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이 시내버스의 학교 돌진 사고로 고등학교 정문에 난데없이 흥행 제한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부서진 학교 담장 잔해들 옆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야 할 시내버스가 학교 안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 4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에 있는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학교 쪽으로 돌진해 학교 정문 담장을 부수고 멈췄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시간 인도에도 고등학교 운동장에도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다가 학교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도에 있어야 할 트럭이 인도 위로 올라온 것도 모자라 주택의 대문 안에 찬머리를 들이받고 있고 사고 여파로 주택 대문의 콘크리트 기둥이 넘어져 있는데요. 오전 9시 44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반대편을 주행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추돌 후 인도로 돌진해 인근 주택 대문까지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는데요. 주행 중이던 1톤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8인승 승합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1차 추돌 후 방향을 선회하여 주택 대문을 추돌한 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주택의 대문 콘크리트 기둥 부분이 트럭의 충돌로 인해 떨어져 나간 상태였으며 대문 윗부분 콘크리트 구조물이 트럭 지붕을 누르고 있어 운전자의 안위가 걱정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럭은 맞은편 차선의 차량을 추돌 후 인도로 돌진하며 인근 주택의 대문을 들이받은 후에야 간신히 멈춰선 연쇄 수돌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지만 사고 트럭은 차량 파손은 물론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대문 윗부분 콘크리트 구조물이 트럭 지붕을 누르고 있었고 트럭 안에 운전자가 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여서 경추보호대 및 척추보호대를 착용시키는 등 응급처치 후 들것을 이용해 구조하였으며 대문 윗부분에 2차 붕괴 우려가 있어 출입 통제 라인을 설치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였습니다. 자, 방금 돌진 사고 영상에서 봤듯이요. 이 엄마 손잡고 길 가던 어린아이가 버스 돌진 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까 사실 무척 가슴이 아픈데요. 네. 교수님, 이런 돌진 사고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 돌진 사고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째는 뭐 가장 흔히 말하는 자동차에 의한 결함, 네. 또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급발진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기기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차량의 진로를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운전자의 어떤 부주의라든지 또 조작 실수 또 이런 미숙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운전자의 어떤 안전 의식도 그렇지만 어떤 상태, 운전하는 네. 상황의 어떤 상태에 관련된 부분들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경우에 뭐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런 차량 돌진 사고를 줄일 좀 국가 차원의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실제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교통수단인 버스, 또 택시 운전 기사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전 능력을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하고 또 정기적으로 해서 이런 과로 운전이라든지 또 졸음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또 근무 시간을 어떻게 단축한다든지 또 교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차량이 정밀 진단, 차량이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어떤 점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차량 돌진 사고 결코 작은 차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승용차의 돌진 사고입니다. 백주 대낮에 약국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폭발 사고라도 난 것처럼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고 그 어지러운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약국 안으로 돌진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목격자에 의하면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넘어 약국 안으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시간 약국에는 다른 손님이 없어 대형 참사는 피할 수 있었고 들것에 실려간 여약사도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는데요. 바로 다음 날 이번에는 미용실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대형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미용실 안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승용차가 주차 방지턱까지 넘어 미용실 안으로 돌진했다는데요.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미용실 앞에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가 갑자기 미용실 내부로 돌진했다는데요. 이 사고로 미용실 안에 있던 20대 여성 한 명이 돌진에 들어온 차량에 깔려 중상을 입었고 3명은 부상을 입어 119 구조대에 의해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진 채로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편의점 앞에 설치돼 있던 현금 인출기와 아이스크림 냉동고 또한 차량과의 충돌로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 편의점 앞 마티즈 승용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차도와 인도의 구분턱을 넘고 올라와 편의점 입구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가 머리와 배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택시가 핸드폰 판매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손님들로 붐벼야 할 핸드폰 판매점에 난데없이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택시 한 대가 앞부분은 휴대전화 판매점 안쪽으로 들이민 채 뒷부분만 바깥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밤 9시 50분쯤 서울 성북구 월계로 52길에 있던 핸드폰 가게로 택시가 돌진했습니다. 돌진 당시 핸드폰 판매점 안에는 사람이 없어 참으로 다행이었지만 이 사고로 돌진한 택시의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마치 폭발 사고라도 있었던 것 같은 사고 현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구조물 또한 부서져 넘어졌고 가로수는 힘없이 꺾여져 있습니다. 자정을 넘긴 0시 58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건물을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행인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이 날벼락 같은 차량 돌진 사고로 지나던 행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행인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던 길에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경찰은 사고 차량이 과속을 하다 운전 미숙으로 도로를 벗어나 인도를 덮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남성이 난데없는 돌진 차량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졸린 눈 비비면서 늦도록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어린 딸의 모습까지 겹쳐져서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데요. 자, 교수님, 늦은 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이 날벼락 같은 차량 돌진 사고,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차량 돌진 사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운전 미숙이라든지 이런 조작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의 어떤 점검이라든지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끔 이렇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미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과속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속 주행이라든지 또 안전한 상황에서 운전할 수 있는 어떤 차량의 어떤 정기적인 점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순서는 안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답니다. 자, 이제 곧 4월로 접어드는데요. 4월은 안전으로 봐서도 잔인한 계절입니다. 바로 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봄철을 맞아서 이번 주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산불에 대해 특별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등산객들 발에 밟힌 낙엽이 산불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실제로 이제 건조한 낙엽이 등산객들에서 밟히면서 예. 잘게 부서지거든요.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낙엽 가루들이 실제로 산불에는 훨씬 더 잘 불이 붙는 이런 형태가 돼서요. 네. 실제로 이제 작은 불길, 담뱃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가장 불이 잘 붙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실 이래서 이제 올봄에도 굉장히 이런 건조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교수님, 이 등산을 하다가 갈증을 해소한 후에 무심코 내버린 이런 생수병이 위험한 생수병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 사실은 이제 산에 오를 때 누구나 이제 한두 병씩 이렇게 생수병을 이렇게 예. 가지고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물병이 사실은 이제 어떤 이렇게 건조한 이런 상황에서는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어떤 그런 화재의 도구로서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런 생수병이 뭐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을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황하나 선생님 혹시 초등학교 때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열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태우는 이런 것들 실험해 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해봤죠.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기울여서 네. 작은 점에 빛을 모으면 하얀 종이가 금세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서 네. 연기도 나고 불꽃 일어나는 실험 예, 한 번씩들 맞습니다. 해보셨을 겁니다.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이런 생수병이 적당한 기울기로 기울어지거나 예. 어떤 형태를 해서 빛을 비치는 각도가 정확히 딱 맞았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볼록 렌즈 기능을 해서 실제로 어떤 작은 불씨 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고 또 마을 전체를 태우고 또 등산객들한테는 또 생명의 위험까지 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생각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무심코 버린 생수병 하나가 위험한 볼록 렌즈가 돼서 산불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재난 장면이 그렇듯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들을 다시 복귀해봄으로써 사고나 재난에서 안전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얻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재난에서 안전제를 얻는 시간, 블랙박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흰색 박스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순조롭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듯한데요. 무리하게 진입하는 승용차가 박스를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던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정차하는 앞차량의 속수무책입니다. 과속으로 치고 나가는 왼쪽 흰색 차, 고개를 하듯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데요. 얌체같이 빠져나가도 뒤차가 고스란히 화를 뒤집었었습니다. 빗길 고속도로 운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속도 줄이려고 브레이크 밟는 순간 차가 무한 회전하고 맙니다.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가 없어 10년 감수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고속도로 갓길 절대 안전한 곳 아닌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갓길에 사람이 머무르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갓길 정말 위험하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른쪽 검은색 차를 주목해주세요. 빠른 속도로 달려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고속도로를 한순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번엔 국도교차로입니다. 바로 운전석의 이 차가 좌회전을 하려는데요. 과속으로 달려오는 맞은편 트럭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여긴 비보 좌회전 교차로인데요. 과속으로 달려가던 흰색 트럭이 진입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은 겨우 피했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또 다른 시내 교차로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는 소형차를 좌회전하려는 승합차가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늦은 시간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고 간 후 뒤늦게 건너려는 보행자를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치고 맙니다. 횡단보도에선 차도 사람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사고 현장 너무나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고에 대한 어떤 냉철하고도 정확한 이런 복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주택 화재, 아파트 화재, 차량 돌진 사고, 산불까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겪을지도 모를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난 정보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복귀하면서 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지혜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여러분의 소중한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대 119는 더욱 열심히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들을 잡고 어느 산모퉁이를 돌면서 피담한 담배꽁초를 밖으로 내던지려고 창문을 내리는 운전자 여러분, 동작 그만. 담배꽁초 절대 안 됩니다. 산이 화를 냅니다.